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와이파이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이파이 통신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라이센스 밴드를 사용합니다. 언라이센스 밴드라는 것은 돈을 내지 않고 주파수 대역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반해서 라이센스 밴드는 그 셀룰라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식인데 정부로부터 돈을 옥션을 통해서 사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이 셀룰라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언라이센스 밴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통신을 할 때 그 통신 전력에 대한 파워에 대한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라이센스 밴드는 와이파이에도 블루투스나 직비와 같은 다른 그런 디바이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신하기 전에 이 채널이 지금 비지한지 아이들한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listen before talk과 같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톡을 하기 전에, 정보를 보내기 전에 먼저 채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셀룰라는 통신 사업자가 자신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기지국에 어떤 사용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사용자들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케줄링을 통해서 지금 접속한 유저들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라이센스 밴드는 이 인터피어런스를 그래서 예측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언라이센스 밴드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싸지만은 그리고 디바이스도 싸게 만들고 있지만은 그 예측할 수 없는 인터피어런스로 인해서 통신 퀄리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밴드는 우리가 당연히 돈을 상당히 내고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언라이센스 밴드는 무료로 쓰기 때문에 인터피어런스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한번 대략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사용하는 프리퀀시 밴드입니다. 그 0Hz에서 300GHz까지의 밴드 사용을 보여주고 있고, 매우 많은 서비스들이 이 0에서 300GHz 대역 내에서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부의 이 대역들의 일부에 대해서 이제 언라이센스 밴드가 이제 존재할 텐데, 그것이 이제 ISM 밴드라고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사이언티픽, 메디컬 밴드인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제한 없이 트랜스미션 파워만 그 컨트롤 된다면 전송을 하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언라이센스 밴드의 한 예입니다. 2.4기가대의 ISM 밴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와이파이가 있죠. 와이파이는 이 스탠다드 이름이 IEEE라는 그런 미국에 있는 학술 단체죠. 거기에서 와이파이에 대한 스탠다드를 주도해 왔었는데 거기에 802.11 그 스탠다드 번호죠. 이것이 와이파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802.11 그 안에서 B, A, G, N 여러 가지 이제 번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계속 그 새로운 통신 메커니즘을 스탠다드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와이파이는 이와 같이 20MHz 대역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20MHz를 묶어서 뭐 60MHz 또는 120MHz 밴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언라이센스 밴드는 2.4기가 또는 5기가대에도 또 있는데요. 이 블루투스도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블루투스는 2MHz를 40개로 나누어서 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비는 5MHz를 또 16개로 쪼개서
80MHz 대역이죠. 쪽에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라이센스 밴드지만 이렇게 와이파이, 블루투스, 직비가 공존하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 와이파이는 가장 높은 트랜스미션 파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인터피어런스를 블루투스와 직비에 준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제 와이파이는 통신 속도가 블루투스나 직비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를 내게 됩니다. 대부분 와이파이 기기들은 파워에 있어서 조금 이 블루투스나 직비보다는 자유로운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 와이파이 스탠다드는 802.11 시리즈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BAGN, 뭐 ACAX 이와 같이 스탠다드 네임이 있고 802.11ac는 와이파이 5, 11AX는 와이파이 6라고 이름을 또 붙여서 별칭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11AX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스탠다드가 된 것인데 9.6기가 bps 속도를 보여줍니다. 매우 높은 속도이죠. 이러한 통신 속도는 셀룰라망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속도죠. 물론 이제 6G로 가게 되면은 이 10기가bps 속도를 얻을 수 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5G 셀룰라 통신인 경우에도 1기가bps 2기가bps 이런 정도의 이제 통신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는 한 100m 이내에서의 적당한 근거리죠. 아주 근거리는 아닙니다. IoT 디바이스와 같은 아주 근거리는 아니지만 실내에서 100m 이내에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죠. 통신 거리가 짧아지면 통신 속도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셀룰라는 또한 몇 킬로미터에 걸쳐서 서비스를 또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X축을 보게 되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레인지입니다. 그만큼 이 셀룰라는 커버리지가 넓어지고 와이파이는 인도 환경에서 수십 미터 환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통신 속도는 높고 그래서 이 와이파이와 셀룰라는 공존하기에 적절한 그런 통신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경쟁이라고 생각해서 와이파이를 통신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쟁 위치에 있기도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의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은 이 와이파이와 셀룰라가 효과적으로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와이파이가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 들어갔을 때 이 핸드폰이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와이파이를 잡아서 무료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폰에게. 그러한 경우에 이제 셀룰라를 잡지 않기 때문에 통신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와이파이와 셀룰라의 스위칭 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와이파이의 이발루션입니다. 아까 A.2.11 시리즈로 해서 계속적으로 통신이 업그레이드 되어 왔습니다. 11 BAGN 여기 지금 이게 N이고요. 그 다음에 ACAX 2019년 최근에 11AX의 스탠다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언라이센스 밴드를 사용하고 있고 2.4기가 언라이센스, 5기가에도 언라이센스 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신 속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멀티플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마이모죠.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이라는 멀티플 안테나를 씀으로써 통신에 할 수 있는 그 스트림을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통신 속도를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베이직 서비스 셋이라는 그런 서비스 셋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셋은 하나의 AP, 액세스 포인트죠. 가정에 이제 액세스 포인트가 하나씩 있는데 또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셀룰라에서는 기지국을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지만 와이파이는 이 기지국을 액세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 기지국은 100ms 간격으로 이제 비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비콘 인터벌을 통해서 비콘을 통해서 또 이 단말기들은 이 자기가 붙어야 되는 AP가 어딘지를 또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들은 이제 신뢰에 가게 되면 여러 개의 AP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어소시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AP에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개의 단말기들은 경쟁적으로 이 AP에게 데이터를 올려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컨텐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 셀룰라인 경우에는 오소라이즈된 유저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사용자가 지금 베이스테이션에 접속되어 있는지를 알지만 이 베이스테이션, 이 액세스 포인트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용자가 지금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션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AP는 이 네트워크 쪽으로, 와이어드 네트워크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쪽으로는 이렇게 지금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버를 사용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의 AP는 무선으로 그 AP 커버리지 내에서 여러 단말기들을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와이어리스를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는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와이어리스 채널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링크 캐릭터리스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통신을 잘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AP와 떨어져 있는 거리에 의해서 이 시그널 어테뉴에이션이 심하게 됩니다. 이 무선 신호는 거리의 2승에서 거리의 4승 정도로 이 시그널 스트렝스가 어테뉴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면은 통신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AP 내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인터피어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접한 또 AP가 있기 때문에 그 AP에 또 접속한 그 단말기들이 또한 인터피어런스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이파이는 블루투스나 또 직비 등과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인터피어런스를 또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선이기 때문에 이 실내 환경에서 이 AP와 단말기 간에는 또 멀티플 패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시그널 패스가 멀티플인 거죠. 그리고 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책상이나 이런 환경에 의해서 리플렉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간에는 인터피어런스가 상당히 있게 되고 그리고 멀티패스에 의해서 자체 신호 간섭이 또 생기게 되고 이래서 통신 속도가 이제 높은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어드와 다르게 이 와이어리스는 통신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또 룸이 생기는 거죠. 그 와이어리스 링크는 이 현재 링크 채널 상태가 어떤지를 매저를 해야 됩니다. 이 채널 상태에 따라서 통신할 수 있는 속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 이것을 통해서 현재 이 단말기들이 쓸 수 있는 채널을 측정하면 좋고요. 셀룰라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지국과 베이스테이션이죠. 베이스테이션과 단말기 간의 이 SNR을 측정함으로써 적절한 통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에서는 이제 컨텐션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하나의 기지국에 AP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또 시그널 어테뉴에이션이 생기고 그럼에 따라서 빗 에러 레이트 이 단말기와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와이파이에서는 단말기라고 안 하고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테이션과 AP 간에 서로 다른 빗 에러 레이트를 이제 갖게 됩니다. 각 단말기들이 다른 빗 에러 레이트를 갖게 되고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빗 에러 레이트가 어떤지 SNR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통신하는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 통신 속도가 이 SNR이 낮아지게 되면 채널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신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에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6Mbps로 통신을 하고요. SNR이 좋아진다. 그거는 이제 가깝고 obstacle이 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54Mbps 통신 속도를 또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스트 모듈레이션 스킴, 모듈레이션 스킴은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 통신하는 기법인데 이 가장 적절한 모듈레이션 스킴을 선택해서 통신 속도를 채널에 어댑테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 레이트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어져 있는 무선 채널에서 최적의 레이트를 선택해서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 먼데 고속으로 통신을 하려고 하면 계속 에러가 나서 결국은 통신을 전혀 못하고, 그리고 가까운데 너무 낮은 속도로 통신을 하면은 통신은 잘 되지만 통신 속도가 낮은 거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스루풋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널 상태에 따라서 베스트 속도를 잡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됩니다. 이 채널 액세스 메커니즘, 와이파이에는 센트럴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AP가 있지만은 AP는 오는 신호를 잡지 이 스케줄링을 해서 디시전을 해서 뭐 보내주는 것은 없어요. 그 대신에 와이파이 AP도 이 단말기와 같이 서로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AP가 단말기 쪽에 신호를 보낼 때는 또 AP 단말기들이 여러 개가 물려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단말기하고 통신을 하겠죠. AP가 신호를 보낼 때 또 잘못하면은 이 단말기가 또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P와 단말기는 어떻게 보면 그 와이어리스 채널을 서로 경쟁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통신을 하려고 합니다. 단말기가 여러 명일 때 이제 생기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캐리어 센싱을 해야 됩니다. 캐리어 센싱은 지금 채널의 상태가 어떤지를 센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R 상태를 보는 거죠. SNR이 높은 상태면은 인터피런스가 강한 거고, 여하튼 간에 채널의 상태가 어떤지를 센싱을 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노이즈 레벨을 보게 됩니다. 노이즈가 낮으면 쓰는 사람이 없는 거고, 노이즈가 높으면 누군가가 이제 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널이 비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널이 아이들하면 쏘고 채널이 비지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캐리어 센싱을 하는 것을 이 AP나 단말기나 다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그 와이파이는 이서넷이라는 그 와이어드에서 쓰는 통신 프로토콜 CSMA/CD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CSMA/CD라는 건 뭐냐면 그 이서넷에서 와이어드에서 쓰는 건데 캐리어 센싱 멀티플 액세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선인 경우에도 캐리어 센싱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디바이스가 먼저 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캐리어 센싱을 해서 유선인 경우에도 이 채널이 아이들한지를 보고 아이들하면 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이들하고 디텍트하는 디바이스가 있으면 컬리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랜덤 백오프를 한 후에 재전송을 합니다. 컬리전 디텍션이라는 것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보낸 신호가 있는데 잠시 후에 어떤 또 다른 신호가 막 들어오게 되면 시그널이 이 증폭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컬리전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와이어드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와이어리스인 경우에는 시그널의 어테뉴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컬리전이 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디바이스가 보낸 신호를 내가 디텍션 할 때는 굉장히 낮은 신호로 디텍션이 되기 때문에 컬리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와이파이에서는 CSMA/CD가 아닌 CSMA/CA 방식을 씁니다. 그 채널이 비지한지를 캐리어 센싱으로 알고 멀티플 액세스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지금 와이어리스 미디어를 지금 접속하려고 하고 있고 이 경우에 가능하면 컬리전이 나지 않게 하려는 거죠. 컬리전 어보이던스. 그렇지만 컬리전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방식으로 동작하고 가능하면 컬리전이 안 나도록 동작을 한다라고 해서 이 CSMA, CA 방식을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DCF, Distributed Coordinate Function, 이 와이파이에서 쓰는 그 프로토콜인데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방식입니다. 이 DCF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단말기가 자기가 보낼 패킷이 이제 있어요. 패킷이라는 것은 정보의 단위입니다. 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그 단말기가 보낼 패킷이 생겼는데
채널을 센싱을 해보니까 인터피어런스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인터피어런스를 이제 매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는 이 와이파이 스테이션이죠. 와이파이 스테이션은 자기가 보낼 것이 있으면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합니다. 그 랜덤 넘버라는 건 뭐냐면은 채널이 아이들 하다 하더라도 바로 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한다고 해도 카운트를 합니다. 카운트를 해서 백업 카운터가 이제 여기에서는 4인데 그리고 하나씩 줄여갑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하나씩 줄여가요. 아이들한 시간이 이와 같이 5개의 백업 카운트가 4일 때 5개 지나가게 되면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백업 카운터를 주는 이유는 인터피어런스가 지금 있다라는 것은 나만이 아니고 또 다른 디바이스도 지금 채널을 센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채널이 조용해지면 아이들해지면 그 친구나 나나 똑같이 아이들하다고 디텍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들하다고 쏘게 되면 컬리전이 발생하고 결국은 통신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랜덤 백업 넘버를 모든 디바이스는 자기가 보낼 패킷이 있으면 제너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한 시간을 카운팅을 해서 자기 백업 카운터가 0이 되면 전송을 하죠. 다른 친구가 백업 카운터가 예를 들어서 5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0이 됐을 때 1이 됩니다. 1이 되죠. 지금 5개 그 아이들 슬롯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보낼 때 그 친구는 보낼 수가 없어요. 아직 백업 카운터가 0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친구는 다음에 다시 아이들 슬롯이 지나고 백업 카운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머가 이 백업 카운터가 0이 될 때 익스파이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여튼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업 카운터는 내가 보낼 패키지 있을 때 랜덤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랜덤 넘버의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거며 컬리전이 났을 경우에 그럼 랜덤 넘버 사이즈는 동일하게 할 건지 더 백업 카운터 넘버를 늘려야 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 상에서의 디자인 이슈가 있게 됩니다. 여하튼 이 와이파이는 채널이 지금 조용하다라고 해서 바로 내가 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 수 없는 인터피어런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인터피어런스를 먼저 센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널에 아이들 해도 랜덤 타임 기다렸다가 쏘라는 거죠. 젠틀맨십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해도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티피컬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A, B, C 3개의 디바이스가 있어요. A와 C가 B와 통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A와 C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는 A와 C 사이에는 어떤 obstacle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리스 시그널을 서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B는 중간에서 양쪽으로부터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A가 뭔가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C는 이 C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미약한 신호로 들리기 때문에 A가 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인식을 하는 거죠. C도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B에게 보내는 거죠. 지금 B가 리시버고 A와 C는 지금 뭔가 보낼 게 있다는 그런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C가 보내면 A는 또한 역시 아이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B한테 계속 또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B는 A와 C가 보내는 정보가 컬리전이 나서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히든 노드, A와 C는 서로 간에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히든 노드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히든 노드 프로블럼 또는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B와 A는 들을 수 있고 B와 C도 서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A와 C가 서로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B에 통신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RTS, CTS 방식 같은 것을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RTS, CTS라는 건 뭐냐면 request to send, clear to send라는 컨트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AP가 있고 AB 2개 터미널이 이제 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A와 B는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히든 노드에 위치해 있다고 보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그 A, B는 각자 이제 request send, 내가 보낼 게 있다라는 것을 컨트롤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짧은 패킷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내요.
그러면 이 만약 A, B가 채널이 둘 다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내면 그 동시에 보내면 AP에서 액세스 포인트죠. 여기에서 이 RTS 패킷이 컨트롤 패킷이 이제 컬리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못 듣죠. 그러면 A와 B는 지금 자기가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어요. 또 RTS를 보내는데 이 경우에 RTS는 한번 보냈는데 acknowledgement가 안 온다. 그러면은 acknowledgement가 이 경우에는 clear to send입니다. acknowledgement가 안 오면은 A는 랜덤 타임 기다렸다가 다시 보냅니다. B도 마찬가지로 랜덤 타임을 기다렸다가 다시 또 보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랜덤 타임 기다렸다가 이제 A가 보냈고 아직 B는 랜덤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세스 포인트는 A가 보낸 리퀘스트 샌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클리어 투 샌드를 보냅니다. 클리어 투 샌드인데 AP가 보내는 클리어 투 샌드 메시지에는 A에 대한 클리어 투 샌드라는 거죠. A가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A를 위해서 이 채널을 클리어 시키라는 겁니다. 채널을 클리어 시키라. 그러니까 이 CTS 메시지를 들은 모든 애들은 조용해라 이거죠. A 빼놓고. 그래서 이게 클리어 투 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이 클리어 투 샌드 시간, 클리어 투 샌드를 보낼 때는 얼마 시간 동안 조용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시간 동안 이제 B는 이제 디퍼, 자기가 보내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AP가 받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A에 대한 acknowledgement를 보냅니다. 그럼 이 acknowledgement는 이 터미널 A가 또 받을 거고요. 그러면 자기는 데이터를 컴플리트하게 보낸 거고, 그다음에 B는 이 acknowledgement를 들으면서 이제 A가 통신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자기가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RTS를 또 보냅니다. 이 경우에 또 A, B 말고 C, D도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B는 RTS, Request Send라는 걸 보내서 CTS를 받으면 그때 또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이와 같이 CSMA, CA에서 이 컬리전이 생기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컨트롤 메시지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를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신 룰을 만드는 거죠. 인바이러먼트가 바뀌면 통신 룰이 바뀌게 됩니다. 자, 와이파이에 대한 스탠다드는 8.2.11에서 만든다고 했고요. 근데 아까 티피컬하게 쓰는 와이파이 밴드는 2.5기가 대역과 5기가 대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나 셀룰라를 잡으려고 보면 2.5기가 2.5G 또는 5G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주파수 밴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훨씬 주파수가 높은 대역, 60GHz 대역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언라이센스 밴드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Y 기그라고 부릅니다. 기가 헐스 밴드라고 해서 이제 Y 기그라고 기가 헐스 밴드인데 기가 비트를 보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Y 기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익스트림리 하이 스피드 up to 7GBps 속도까지 가능하고요. 쇼트 레인지 거리는 이제 근거리고요. 당연히 이제 로컬 에리어 네트워킹에 씁니다. 10 times faster than IEEE 11n. 11n보다는 이제 10 times가 되는데 그 11AC나 AX에 비해서는 이렇게 10배가 빠른 건 아니죠. 그거는 AX하고 AC와는 이제 비슷한 통신 속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60기가에서의 특징은 주파수대가 높을수록 굉장히 이 전파가 직진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직진, 옴니 디렉셔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직진, 라인 오브 사이트로 이제 가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건 지금 셀룰라 타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AP가 될 수 있는 거죠. 와이파이에서 AP. 그럼 거기에 붙어 있는 단말기한테 보낼 때 이와 같이 빔포밍을 형성해서 이 단말기들하고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빔포밍을 하면 장점은 뭐냐면 같은 에너지를 썼을 때 더 멀리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옴니 디렉셔널로 보내면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가 방사되기 때문에 에너지 컨섬션이 그만큼 높은데 이와 같이 타깃된 디렉션으로만 이 무선 신호를 쏘게 된다면 당연히 이피션시가 올라가겠죠. 에너지 이피션시도 올라가고 통신 속도도 더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빔포밍을 해서 빔 형태로 레이저 같이 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도
프리퀀시 밴드가 60GHz인데 테라허츠로 막 올라가고 하면 더더욱더 이와 같이 내로우한 빔을 사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레이저 같이 결국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Y기그 이 통신은 와이어리스 다킹, 뭐 여러 가지 스트리밍 또는 HD 무비 뭐 이런 것들을 보낼 때 이제 효과가 좀 있는 그런 이 밴드에서의 통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통신은 11AX, AC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 AX하고 AC는 2.5기가, 5기가에서 동작하는데 그 언라이센스 밴드가 지금 다른 디바이스들에 의해서 또 쓰여지기 때문에 비지하기 때문에 원하는 통신을 또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와 같이 60기가로 올라가면 그런 인터피어런스들이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장점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라이센스 밴드는 뭐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찾아서 쓰는 게 좋은 거죠. 와이파이에 대한 마무리 슬라이드입니다. 와이파이도 이 셀룰라가 이제 3G, 4G, 5G와 같이 이발루션 했듯이 와이파이도 계속 이발루션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 언라이센스 밴드, 새로운 언라이센스 밴드를 또 찾아서 통신, 와이파이 통신을 또 하게끔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플 안테나를 써서 통신 속도를 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듈레이션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하이 스루풋을 얻을 수 있는 통신 방식으로 이 셀룰라 방식과 이제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룰라와 와이파이가 공존하며 서로 효과적으로 스위칭을 하며,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와이파이와 또 셀룰라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그 아까 이제 LBT, Listen Before Talk. 그러니까 셀룰라인데 셀룰라를 통신 메커니즘을 와이파이 언라이센스 밴드로 끌고 와서 하는 게 그게 이제 Listen Before Talk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셀룰라 밴드와 와이파이 밴드를 다 써서 통신 속도를 올려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통신 속도를 또 상당히 또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more diversified service,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초고속 서비스가 더 가능해지는 거죠. 여튼 간에 셀룰라에서도 통신 속도를 올리고 와이파이에서도 통신 속도를 올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전에 할 수 없었던 뭐 홀로그램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버추얼 리얼리티를 훨씬 더 리얼리스틱하게 한다든가 아주 높은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비디오 스트리밍을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발루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우리의 통신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와이파이 통신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